네, 안녕하세요. 체험국어학원 원장 최준입니다. 오늘은 그 방상고 조민재 학생 모시고 인터뷰를 찍게 되었는데요. 일단 뭐 저의 수업적인 측면 이런 거는 다 걷어내고 민재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저는 그런 게 또 너무 궁금했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후배들이 보면 또 많이 도움을 될 것 같아서 어렵게 자리를 모셨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네, 저는 방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5학번으로 경희대의학과에 진학하게 된 조민재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인터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시가 이제 민재는 끝났는데 끝났을 때의 마음. 일단 합격 발표가 났을 때는 사실 이제 됐다 하는 안도감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냥 좀 그 합격의 기쁨이 잔잔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혹시 그 합격하기 전에 기대했던 그 행복함에 부합하는 행복감을 느꼈나요? 근데 제가 네. 아까 이제 안도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이제 워낙 좀 저도 기대가 컸던 터고 이제 부모님들 그리고 친구들도 기대가 있었던 탓에 뭔가 붙어서 엄청 행복하다? 이거는 많이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됐다 이런 느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끝났다. 네. 인생의 큰 과업 중에 하나를 달성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아무튼 엄청 축하드리고 좀 부럽네요. 혹시 그 뭐 나중에 이제 의사는 뭐 이렇게 전공을 따로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민재는 혹시 어느 걸로 전공을 할 건지? 저는 사실 인턴 때 이제 네. 돌아봐야 알겠지만 네. 정신건강학과나 아니면은 이제 수술하는 과도 생각은 네.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10개 정도로 한번 좀 추려봤어요. 네, 편하게 답해 주시면 되고. 일단 이제 이 영상을 예비 고1들도 보게 될 건데,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어떤 차이점. 뭐 이제 사실 인터넷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또 이제 먼저 간 선배가 얘기 좀 다르거든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차이점을 그 학습 부분이랑 일상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고등학교는 중학교랑 다르게 그 평가 자체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뀝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자신의 성적이 A등급으로 준수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제 고등학교 때 첫 시험을 보고 나면은 성적표에 이제 3등급, 4등급을 찍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에 첫 들어온 학생들이 조금 충격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학교 때는 친구들과 다 같이 잘하면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는 이제 한 학교에서 1등급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쨌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그게 좀 가장 큰 차이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생활 부분에서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오면은 수업 시간이 조금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큰 차이거든요. 이제 그 학교도 좀 늦게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은 저녁 시간에 이제 야간 자율학습도 하면서 학교에 있는 시간이 되게 길어져요. 그래서 이런 거에 적응을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적 측면에서는 절대에서 상대로 바뀌니까 부담감이 좀 많이 커지나요, 엄청? 그렇죠. 네. 그 모두 좋은 성적을 받겠다 하면은 사실 친구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같이 공부하는 동지 입장이라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서로 1등급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경쟁자로 느껴질 수도 있죠.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민재 봤을 때 민재가 처음부터 잘 했는데 민재는 처음부터 잘할 거를 좀 예상을 했나요? 이게 좀 가늠이 안 될 수 있죠. 중학교랑 다르게. 어떻게? 저는 사실 그 방산중도 이제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해서 어느 정도는 상위권을 목표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고등학교라는 그 첫 시험이 되게 압박감이 컸어요. 그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평가로 하면 이제 1등급이 한 학교에 이제 저희 학교는 250명 정도였으니까 10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10등 안에 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이제 뭐든 잘하려고 하면은 커지다 보니까 저는 첫 시험에서는 되게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질문이 안 띄었네요. 고등학교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언가요? 라고 이제 사전에 질문했었어요, 제가. 네.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어떤 이제 불안감이 많았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 불안감은 사실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을 건데 아마 학생들이 가장 궁금한 건 그 불안감을 그래도 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가장 궁금해할 네. 것 같아요. 민재는 혹시 어떻게 좀 해소를 하려고 했었나요? 우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대학교 발표가 나기까지 불안감을 해소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냥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때 힘든 상황을 애써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오늘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 건 이제 불안하면은 네. 이제 되게 인터넷이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예. 여러 근거 없는 정보들을 이제 검색하면서 좀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산만해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 역시도 네. 그랬고. 근데 그렇게 보낸 시간이 제일 지금 와서는 후회되는 시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가 복잡할수록 그냥 말 수도 좀 줄이고 좀 인간관계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자신한테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일단 불안함은 너무 당연하고 거기서 이제 하루하루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하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선생님들과 관계를 이제 잘 유지하려면이라고 질문했어요. 민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답을 쌤들한테 인사는 기본이다. 네. 네, 인사만 잘해도 원만한 관계가 유지가 되나요? 사실 네. 그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는 뭐 적극적인 학생들도 이게 복도에서 쌤들을 마주치면은 좀 어색해서 그런지 그냥 간단하게 목례 또 하는 경우도 잘 없고 네. 그냥 친구들이랑 떠들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선생님들 마주치면은 뭐 그러니까 크게 인사하지 않더라도 그냥 간단히 목례 정도만 해도 선생님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생활기록부를 잘 채우려면 선생님들이랑 소통을 잘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봤을 때 제가 했던 방법은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서 생긴 질문들 같은 거를 이제 교과서 앞에 메모장에 항상 적어놨어요. 만약에 오늘이 뭐 1월 5일이다 그러면은 1월 5일 수업에서 어떤 게 궁금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일주일 정도 모은 다음에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교무실에 찾아가서 이 수업 시간에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하고 선생님한테 이제 그때 선생님이랑 단 둘이 있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저라는 사람, 그러니까 저라는 학생을 선생님한테 조금 많이 노출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인사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질문 자주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쌤들이랑 이제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했는데 네. 이게 실제로 그 생기부에 진짜 도움이 되는가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 생기부 시대 학업 안 했기 때문에 민재가 이제 돌이켜봤을 때 충분히 좀 도움이 됐었는지. 우선 그 같은 말을 써주시더라도 이제 어쨌든 학생한테 호감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 도움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학생부 종합 안내서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제 선생님한테 뭐 하는 도움을 받았을 때 그런 과정이 세특에 적히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세특이 적히려면은 어쨌든 선생님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고 뭐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더라 하더라도 저는 인터넷으로 한번 공부를 해도 이제 선생님한테 한 번 더 확인을 받는 식으로 해서 어쨌든 세특을 쓰는 주체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제가 그 과목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조금 많이 강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쌤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생기부에는 확실히 도움은 된다. 네. 쌤은 사람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 내신 이제 사실 뭐 예비 고1, 2, 3학년은 그 수가 좀 줄겠지만 어쨌든 뭐 수능보다는 내신에 더 관심이 많은 게 팩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민재한테 내신 잘 받으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라고 질문했고 민재의 이제 응답을 약간 요약을 해보면 일단은 수학을 내신 3주 전까지 끝냈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민재는 이제 중학교 때 잘했으니까 가능한데 다른 학생들도 약간 좀 가능한 영역인지 좀 묻고 싶었어요, 사실은. 우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수학을 조금 뭐 올림피아드도 공부를 했고 열심히 했다 보니까 네. 3주 전까지 그 내신을 완벽히 끝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꼭 그 저만큼 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신 범위가 그러니까 내신 기간이 3주라고 하면은 그 3주 전이랑 방학 때는 충분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수학을 어느 정도 그 잡아놔야 그 3주 동안 나머지 과목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수학을 그 전에 끝내는 게 저는 좋다고 전략을 세웠었습니다. 어쨌든 방학 등 그나마 좀 남는 시간에 미리 수학을 좀 끝내놔야 된다. 네, 왜냐면 수학은 공부를 해도 휘발성이 약하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해두면은 내신 기간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똑똑해서 그렇지 않을까? 그 궁금한 게 그러면 국어도 이제 내신에서 어떤 좀 미리 끝낼 만한 게 있나요, 방학? 이제 학교마다 조금 다를 것 같긴 그쵸? 한데 방상고 같은 경우는 좀 그 수능 스타일로 네. 그
객관식 그러니까 서술형을 많이 안 내시고 객관식을 많이 내시다 보니까 네.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공부하기 좀 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학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학과 언매를 했었는데 이제 언매 같은 경우는 지식이다 보니까 저는 방학 때 인강 같은 거를 하나 들으면서 그러니까 1회독을 끝냈었고 또 문학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작품뿐만 아니라 외부 지문으로 같이 엮어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내신 기간에 대비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있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인강이나 학원을 통해서 주요 작품들은 미리 공부를 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인터뷰에서 이거 학원 얘기를 안 꺼내냈었는데 이게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 미리 방학 때 좀 끝낼 수 있다. 그렇죠? 또 문학도 외부 지문 같은 거 미리 좀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민재가 말한 요약 맞죠? 네. 끝내놓으면은 좀 도움이 된다. 어쨌든 내신 잘 받으려면 이제 내신 3주 전에 주요 과목은 조금 끝내놓는 게 좋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사실 이 민재랑 인터뷰를 이제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어떤 1학년 때 이제 민재가 공부하는 어떤 스타일을 보면은 그러니까 미리 해내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후배들한테 많은 좀 귀감이 되겠다 해서 이제 좀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사실 이게 수업 때 많이 말하는 미리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안에서 이렇게 인터뷰하게 됐는데 아마 이제 보면은 친구들이 하겠죠. 네. 내신은 사실 이제 수행평가도 포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행평가에서 감점 당하는 걸 굉장히 좀 치명적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제 뭐 방송국을 떠나서 다른 학교도 수행평가 감점으로 등급이 갈린 친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궁금한 게 저희 때 수행평가는 이제 그냥 똑바로 앉아있고 잠 안 자면 만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수행평가는 약간 좀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미리 대비가 가능해요. 이제 수행평가가 대부분 그 하기 한 1주나 2주 전에 그 공고문을 붙여주시잖아요. 이제 뭐 과학 탐구를 예시로 들면 어떤 실험을 할 거니까 몇 쪽에서 몇 쪽을 공부해 와라. 그리고 뭐 실험도 숙지를 해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선생님이 그 수행평가를 진행하는 시간에 열심히 하면 만점이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수행으로 변별을 하시는 과목들이 있어요. 저희 때는 이제 물리가 조금 그런 면이 있었고 또 국어 같은 경우도 정신 안 차리면 이제 국어는 글쓰기 같은 게 많은데 글쓰기는 조건이 막 5개, 6개씩 되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은 이제 1점, 2점 감점이 되고 또 국어 같은 과목은 그 수행평가 1점이 저희 학교 기준으로는 그 내신 때 한 3.3점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면 객관식 중간 난이도 하나 배점이다 보니까 그 조건 하나하나도 좀 꼼꼼히 읽어보면서 저는 그 수행평가 만약에 글쓰기가 있다 그러면 미리 거의 글을 다 집에서 써보고 왔고 뭐 과학탐구 같은 경우도 뭐 예상 문제까지 만들어가지고 미리 집에서 풀어보고 이제 수행평가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중간 기말을 대하는 마인드만큼 해야 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 맞죠? 네, 네. 그렇죠. 저는 이게 수행평가 배점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직업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너무 유불리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미리 뭐 공고문 붙여주는 거에 맞게 준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다음에 이제 5번인데요. 이 수시와 정시 병행을 해야 되나요? 라고 제가 이제 사전 질문을 줬어요, 민재한테. 요거는 이제 거의 이제 학교 상황이나 그렇죠? 학생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민재가 응답한 거에서는 일단 정시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그렇죠? 뭐 이제 재수종합반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의대 친구들도 반수한 친구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수시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나요? 근데 사실 저는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정시로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는 이제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쳐야 되는데 이게 그냥 제치면 안 되고 1등급이 목표다 생각을 하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위에 들어오면 못하는 사람이 24명이 들어와야 이게 등급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겠지만 더 높은 의대로 가려고 반수를 결심하는 학생들도 많고 또 이제 재수종합반 학생들 특히 이제 탐구 과목은 재수생들을 현역이 이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또 정시는 탐구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시랑 정시가 그렇게 난이도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뽑는 인원은 수시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뽑는 인원이.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1학년 때부터 수시를 열심히 챙기되 만약에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뭐 의대나 스카이다. 근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2점대가 의대나 스카이를 간 적이 없는데 내가 2점대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정시를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죠. 자신의 목표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의대가 목표인데 의대는 이제 사실 뭐 내신으로 따지면 1등급 대가 되잖아요. 민재가 말했듯이 2등급 대 친구가 의대를 원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시밖에 답이 없는데 만약에 정시를 선택하면은
그 남은 수시를 챙겼을 때 대학보다 사실 잘 간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이게 가르쳐 보면은 사실 그 수시 때 했던 거 이상으로 정시에서 효과를 내기 좀 힘들더라고요. 공부 습관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뭐 수시가 3등급인 친구가 있다. 근데 정시로는 1등급권 대학이다. 확률로 따졌을 때 가능할까요? 이게? 뭐 되게 치열한 자사고면은 예, 그럴 수도 있긴 그쵸. 한데 예. 또 그때 1등급이 사실 애들이 정시를 결심하는 시기가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 모의고사랑 이제 고3 교육청이랑 고3 평가원이랑 또 고3 수능이랑 다음 시험으로 진급을 할수록 등급이 하나하나씩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도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막 고2 때의 모의고사 성적이 1등급이고 난 내신이 3등급이니까 이제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라는 거는 조금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 수능 시험장, 그러니까 6구 평가원과 다르게 수능 시험장에는 7, 8, 9 친구들이 응시를 좀 많이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네, 있고 네. 또 6구 평가원을 응시하지 않은 잘하는 학생들이 수능에만 들어오는 경우도 그렇죠. 많아서 네. 아무튼 요약하면은 상대적으로는 수시로 가기가 더 쉽고,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이 수시 성적은 좀 안 되는데 정시로 좋은 대학 가길 원하면은 해도 되지만 확률상은 좀 힘들다. 이렇게. 그래도 뭐 죽었다 생각하고 네, 하면 맞죠.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맞아요. 세상에 뭐 절대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질문 6번입니다. 질문 6번을 받겠는데 제가 이제 민재가 학생회 활동했죠. 네. 학생회장?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저는 학생회장 아니었지만 고등학교 때 반장만 해봐도 굉장히 좀 요즘 반장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그냥 학급 회장인가요? 네. 맞아요. 반장만 해봐도 좀 굉장히 바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바쁘구나라고 생각했고, 근데 민재가 그런 학생회장 하면서도 성적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좀 신기했고, 그러면 이제 저는 딱 생각을 했죠. 민재가 무조건 미리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학생회장이랑 학업이랑 겸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맞나요? 뭔가를? 이제 저는 사실 네. 이제 2학년 1학기 때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때 가장 후회를 했던 이유가 이제 학생회를 하다 보면 어쨌든 그러니까 책임감을 다해야 되니까 학생회를 후순위로 뺄 수는 없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기간 2주, 3주, 그러니까 일주일 전까지도 뭐 학생회 회의도 해야 되고 뭐 사업 계획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친구들이랑 학교에 남아서 어떤 작업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저의 개인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는 그렇죠. 걸 1학기 때 뼈저리게 느껴서 그 이후로 이제 여름방학 때는 2학기에 할 학생회 활동 뭐 이런 거를 미리 계획을 하고 사업 계획서 같은 거를 미리 짜둔 다음에 이제 실제 활동을 할 때만 이제 학생회 친구들과 뭐 회의를 한다든지 그래서 좀 학생회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 이렇게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미리 사전에 계획을 못했지만 네. 이제 하다 보니까 미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아까부터 민재는 뭔가 좀 미리 이런 게 하고 아까도 그 내신 기간 잘하려면은 수학을 먼저 끝내면 막 그런 것처럼. 그럼 결국 이 학생회나 뭐 동아리 활동과 겸해서 학업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학교에서 거의 가장 많은 활동을 했다고도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내신을 잘 챙겨온 케이스가 저로 나왔으니까 뭐 그러니까 활동 많이 한다고 해서 성적이 안 나온다 이거는 좀 핑계 같고 그러니까 미리 좀 거시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면은 학교에서 수행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다가 이제 갑자기 궁금한 건데 생기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생기부에 이런 학생회 활동이 포함이 되나요? 네. 그럼 이게 대학 갈 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나요?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은 그래요? 게 많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대학이 있고 안 보는 네. 대학이 있고 또 본다고 명시적으로 그 얘기는 안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진학한 경희대 의대도 그렇고 네. 중앙대 의대도 제가 이제 자사고들이 많이 붙는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붙었거든요. 중앙대 의대를. 네. 근데 두 학교의 특징이 다 리더십을 많이 보는 특징이 있어요. 네오르네상스 전형 자체도 리더십을 보는 전형이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정교회장을 했을 때 이점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단순히 직책만 가지면은 좋은 건 아니고 오히려 직책이 있는데 활동이 미진하다 그러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할 거면은 그러니까 직책으로서 좀 많은 활동을 꾸려 나가야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일단 해도 괜찮은데 제대로 해야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아까 그 경희대 전형은 네오르네상스 전형. 네, 네오르네상스 전형. 거기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뇌피셜이긴 한데 뇌피셜이죠, 저는 맞죠. 그러니까 예. 면접 갔을 때 네.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사실
그러니까 학생마다 되게 압박 면접 스타일이 있고 그 유한 면접 스타일이 있어요. 이제 서류 평가 점수로 갈린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면접에 들어갔을 때 이제 생기부를 훑어보시더니 와 전교 회장도 했고 내신 성적도 훌륭하네요 하면서 한 칭찬을 한 3분 정도 하시고 칭찬해 주는군요. 그러니까 질문을 거의 저는 못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면접에 나오고 나서 붙었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거에 좋은 시작을 열어준 게 아무래도 좋은 성적이랑 전교회장 경력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성적만 있었으면 뭔가 더 물었을 수도 있는데 네. 이미 검증이 끝났다라고 판단을 했나 보네요. 그렇죠. 부럽네요. 그 다음에 17번째. 사실 그 앞에 질문에 약간 중복되긴 한데 사실 모든 사람은 다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 전교 1등에다가 뭐 전교 회장까지 한 민재도 3년 내내 불안감을 지녔었고 결국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민재만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 방식은 저는 사실 그 MBTI가 좀 E에 가까워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어울릴 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편이에요. 성격이. 외향형 인간이가? 네, 외향형이어서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학생회 활동을 하는 이유가 물론 생기부에 도움이 되기도 해서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사실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행복했기 때문에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한 거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몸은 고됐지만 활동을 하면서 부원들이랑 같이 뭐 일하다 보면은 뭐 소소하게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혼자만 있으면은 계속 우울해질 때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하다 보면은 좀 기분도 풀리는 날도 있고 그래서 전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좀 충전을 했던 것 같아요. 공부는 혼자 하는 건데 이제 친구들 만나면 해소가 맞고 네. 제가 수업 시간에 사실 이제 그 인터넷에 떠도는 말로 그러니까 낭만은 낭비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 막 모여서 다니는 거를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것 맞아요.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는 사실 그러니까 약간 영재고등학교 같은 고등학교 입시랑 뭐 좀 올림피아드 같은 공부에 전념을 하느라 사실 그러니까 그래요? 중학교 약간 어린 나이였긴 한데 네. 노는 걸 약간 놀면 안 된다고 스스로 옥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한 2, 3학년 때 슬럼프가 좀 크게 왔었는데 이러면 좀 뭐하러 살지? 약간 이런 생각이 한번 든 이후로는 그러니까 공부도 공부지만 고등학교 3년 인생도 한 번뿐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어쨌든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대학만 남으면 안 되고 행복했던 기억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의식적으로 공부 이외에 행복할 수 있는 것들도 찾아서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들으니까 약간 저도 좀 생각이 바뀌긴 하네요. 낭만이 낭비라 했는데 이걸 좀 취소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맞아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좋은 네.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네. 사실 고등학교 생활이 네. 뭐 힘들긴 힘들었지만 되게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SNS 팔로워가 돼 있어서 이제 조금씩 봤지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의 모습들이 그렇죠. 사실 이제 후배들이 그래서 민재 얘기를 좀 많이 했었었고 그래서 후배들이랑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좀 많았었죠. 네, 그런 거 봤을 때 민재가 학업도 열심히 한데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행복을 좀 찾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게 맞았네요. 네. 질문 8번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는데 사실 이것도 가치관의 영역이네요, 그렇죠? 고등학교 시절에 꼭 했으면 하는 것은 물었는데 답은 굉장히 이제 뭐가 나올지 제가 예측은 못했지만 보니까 민재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몰입의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자, 이거 혹시 몰입을 왜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왜 꼭 몰입을 해야 되는지? 우선 제가 몰입의 경험을 느꼈던 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첫 내신 시험을 준비하면서 와 되게 내가 한 달 동안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예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바람직한 예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첫 시험 때 몰입을 딱 하고 났더니 이제 몸이 헬쑥해지면서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한 7kg 정도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단적인 예시가 있을 수 있다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몰입하는 경험을 해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다면 이제 학생 여러분이 이제 훗날에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은 성취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험을 꼭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첫 시험 때 뭐 예를 들면 평소에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운동하는 시간도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뭐 걷는 시간에도 그냥 걷지 않고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뭘 배웠는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잠도 되게 효율적으로 자기 위해서 잠 관련 책도 좀 읽어보고 뭐 학원 이동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은 뭐 복습 동영상 같은 걸 신청을 해서 들으면서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저는 컨트롤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원했더니 그래도 첫 내신에서 전교 1등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되게 힘들게 몰입을 하긴 했지만 결과가 너무 좋았으니까 그때 이후로는 내가 뭘 하면 되는 사람이구나를 조금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난 이제 뭘 해도 되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기니까 뭐 학교 생활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고 네. 공부도 재밌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예비 고1 친구든 예비 고2 친구든 겨울방학 때 잘 준비를 해가지고 첫 시험을 원하는 성적을 한번 받아보는 경험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몰입하는 게 필요하다. 네. 몰입이라는 건 한 가지 일에 대해서만 생각해서 뭐 이거를 하든 저거를 하든 요것만 계속 생각해보는 네. 습관. 그러니까 뭔가를 네. 간절히 원한다면 그러니까 부차적인 것들은 좀 다 줄 수 있는 네.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길. 그렇군요. 예. 사실 뭐 저는 민재보다 거창하지 않지만 이 학원 차례 저도 7kg가 빠졌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좀 더 학습을 할 수 있는 인테리어를 짜고 커리를 짤 것인가에만 몰두했고, 그때는 차도 안 끌었거든요. 차도 안 끌고 지하철에서 계속 그냥 이 수업 구상 썼는데 막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때 막 헬스장도 안 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어쨌든 한 가지만 딱 해봐라. 질문 9번. 사실 이게 또 가장 궁금해하는 친구 많을 것 같아요. 이 순공 시간 맞아요. 이게 인터넷에 검색하면 워낙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아마 민재도 민재만의 어떤 순공 시간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이 다를 것 같아요. 민재는 이렇게 얼마나 공부를 했나요, 시험 기간에? 저는 그래서 시험 기간 루틴을 조금 알려드릴 건데, 저는 6시에 기상을 해서 7시까지 학교 꿈담 카페라고 학교 자습실이 있어요. 네. 거기서 그러니까 7시부터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등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내에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3시간 정도 자습을 했던 것 같고, 학교 후에는 학원이 없는 날 같은 경우는 다시 학교 자습실에 내려가서 한 4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11시에는 이제 집에서 잘 수 있게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얼핏 들어보면 7시간 정도 되니까 7시간, 하루에 7시간 공부해서 되나 하고 되게 짧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7시간이 되게 짧지 않은 걸 느끼실 수 있냐면, 스톱워치를 하나 준비를 한 다음에 하루 동안 내가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만 한번 재보시면은 이 7시간이 되게 긴 시간이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거의 안 나오죠, 7시간.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네. 7시간은커녕 한 4시간도 그러니까요.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그 순공 시간의 의미를, 그러니까 순공 시간을 많이 여쭤보는 이유가 그 공부 시간이 많아야 어쨌든 공부를 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양이 받쳐주기는 해야겠죠. 막 한두 시간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바라는 건 말이 안 되지만, 막 인터넷에 보면 저도 봤는데 14시간, 막 15시간 공부하는 그런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양에 큰 가치를 안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이제 저랑 친한 뭐 정규권 친구들도 대다수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 동안 되게 아까 몰입해서 공부했다고 했듯이 좀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공부하는 축에 속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난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새벽 2-3시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데, 그런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학생들이. 그런데 그러면 대다수가 아침 시간에 자거든요. 맞아요. 그런 생활은 하지 마시고 좀 수면 시간도 뭐 저 같은 경우는 11시부터 6시까지 7시간을 잤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수면 시간은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수면에는 절대 방해가 안 될 수준이어야 되고, 네. 대신에 깨어있는 시간에 효율적으로 압축해가지고. 근데 궁금한 게 그게 또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것도 약간 연습을 하다 보면 늘어나나요, 이 순공 시간이? 그렇죠. 뇌가 사실 그러니까 인지를 공부하다 보면은 뇌도 어쨌든 근육이어서 집중을 하다 보면은 집중하는 그 근육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중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잘하게 될 거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순공 시간이 적어도 실망은 하지 말고 네. 계속 좀 늘려나가라. 예. 생각보다 많이 잤네요.
네. 저는 좀 잠이 많은 그렇죠. 편이었어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좀 요약을 해보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저는 이제 자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민재는 이 자투리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혹시 이유가 어떻게 네, 이거는 이제 다르긴 하잖아요, 사람마다. 그렇죠? 네. 예. 자신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네. 저는 자투리 시간에도 공부를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점심 시간에 줄 서 있을 때도 막 영어 단어를 외우는 그러니까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공부하고 막 쉬는 시간에도 뭐 그날 수업했던 거를 복습을 하고 그러다 보면 정작 더 중요한 수업 시간에는 좀 멍 때리는 제 자신을 발견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좀 이제 학원이나 학교든 이제 뭐 관리형 독서실이든 이제 저한테 공부를 하라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네. 뭐 학원은 학원 수업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자습실은 자습실 운영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집중해서 공부를 하되 쉬는 시간을 주면은 그때는 저는 의식적으로 좀 몸을 움직인다든지 좀 혈액순환을 촉진을 시키는 그렇게 쉬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민재는 제가 떠올려보면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하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왜냐면 학생회장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그러면 짜투리 시간 살려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서 잘 나올까 했는데 뭐 첫 시험에 잘 나오고 나서는 뭐 믿음이 강해서 알아서 잘하겠다 했는데 근데 이거는 예. 그렇다고 막 자투리 시간에 무조건 놀면 안 되는 그렇죠. 게 예. 그러니까 저는 저 스스로도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닌데 그 순간적으로 집중하는 거는 좀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1시간 집중을 하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많이 끝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서 가능했던 걸 수도 있으니까 좀 쉬는 시간 있더라도 다 조민재 선배가 놀았다 하니까 다 놀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맞죠. 예. 또 아까 앞에도 민재 선배는 빨리 잤으니까 나도 빨리 자야지. 이래놓고 이제 승강 시간 좀 줄일까봐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가 이제 좀 준비된 시간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민재 학생 모시고 인터뷰 해봤고요. 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민재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네,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혹시 기회 닿으면은 조금 더 물어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